안녕하세요. 우리 1번 분들, 오늘은 우리 1번 님이 혹시나 기다리고 있는 그 재회, 만약 우리가 재회를 한다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까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분이 연애 할적을 보자면 연애 중간 시점부터 두 분이 정서적으로 불만족하거나 뭔가 실망이 쌓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는 면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거나 감정 표현이 부족했던 상황이 반복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딱히 헤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관계가 틀어졌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있었고, 그거를 회복하지 못한 채 뭔가 감정이 식어버린 채로 관계가 유지가 된 거죠. 또 두 분 사이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어서 이미 중반부쯤부터 금이 가 있었고, 누군가는 마음을 계속 거두고 있었던 흐름이에요. 그래도 둘 중 최소한 한 명은 '이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상황을 조율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 혹은 상대방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라는 느낌보다는 이 관계가 그래도 남아있는 것 같으니 무너지지 않기 위해 유지한 수준 같거든요. 아마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서로의 관계에 충분히 에너지나 자원을 쓰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 문제예요. 연애와 다른 생활 요소 사이에서 균형이 계속 흔들렸고, 이 연애가 항상 1순위 순위로 취급을 받지 못했던 거죠. 우리 1번 님이 이 사람과 연애할 적에 느꼈던 감정을 보자면, 그래도 연애 초반에 상대방에 대해 궁금하고 알아가고 싶은 욕구, 어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1번 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상대방의 새로운 면에 흥미를 느끼면서 이 관계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태도로 접근했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과는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 출발을 한 것 같고, 완드 페이지라는 자체가 주도권이나 통제권이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1번 님이 연애 초반에는 상대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막 사귀기 시작을 했을 때 1번 님이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 기준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갔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일정 시점 이후에 1번 님이 상대방에게 좀 휘둘리셨던 것 같아요. 말하고 싶은 걸 다 말하지 못했다거나 하고 싶은 행동도 이 사람 눈치 보느라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1번 님이 느끼기에는 이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고, 행동할 수 없는 상황 혹은 알고 있음에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느끼는 상태에 놓였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싫거나 불편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참아야 하겠지. 뭐 이걸 꺼내면 상대방이 화가 나겠지.'라는 자기 검열과 본인 감정을 억누르는 게 반복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더 주도적이고 관계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을 외면했기 때문에 1번 님은 본인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고, 말도 행동도 조심하게 되었고, 결국 자존감도 좀 내려간 모습이 보이긴 하거든요. 상대방이 느꼈던 감정을 보자면, 사실 관계를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되게 깊은 계산이나 명확한 미래 계획 없이 뭔가 그 순간의 감정과 분위기에 따라서 접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1번 님에 대한 감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지, 어떻게 책임질지 같은 어떤 현실적인 프레임으로 받아들이진 않았대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즐거우면 됐지. 일단 해 보자.'에 가깝기 때문에 관계 초기 흐름에서는 이 사람이 가볍고 유쾌하고 어떤 거리감 없이 다가왔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에 무게가 필요한 순간에 책임을 지지 않거나 어떤 문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어요.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도 상대방이 '아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자. 왜 그렇게 심각하게 구냐.' 같은 회피형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고요. 감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딱히 크게 책임질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안정성과 지속성보다는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관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심으로 매력을 느꼈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이 감정이 식거나 흐려졌을 때는 책임이나 유지를 고려하지 않고 거리 두기를 한 거죠.
그래서 1 번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감정은 있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진전이 없을까? 왜 행동이 안 따라올까?' 같은 의문이 쌓였을 수 있어요. 감정이 있었지만 뭐 이게 오래 현실적으로 지속하고 안정화할 책임감이나 일관성은 부족했다는 거죠. 좋아서 시작을 했고 감정도 있었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뭔가 책임지거나 고민해야 한다는 순간부터는 회피를 했던 그런 느낌이에요. 만약 두 분이 재회를 한다면 어떤 관계가 될까를 보자면 그래도 관계 재개 후에 누군가가 "이번에는 제대로 해 보자."라는 태도로 관계를 끌고 가려고 할 텐데 우리 1 번분보다는 상대방에서 다시 연애를 이끌고 가려는 입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게 우리 1 번님을 배려한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관계를 끌고 가는 게 강한데요. 처음에는 1 번님이 '아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주는 게 좋다.'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재회 후 초반에는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다시 돌아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나 안도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한쪽이 '드디어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난다.'라는 생각에 어떤 현실적인 만족을 강하게 느낄 건데요. 다만 컵 9 번의 핵심은 결국 혼자 느끼는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스스로 흡족해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관계를 주도하는 상대방 쪽, 전애인 쪽이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반면 우리 1 번님은 이 사람이 관계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만족을 하더라도 점점 '나는 이 관계에서 너무 수동적인 것 같다. 이거는 내 방식이 아니다.'라는 괴리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애인 쪽에서는 '난 만족인데 왜 넌 자꾸 불편하다고 해?' 같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재회 자체가 의미 있고 충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만족이 지속 가능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재회가 우리 1 번님에게 득일까 실일까를 보자면 사실은 득도 있고 실도 있는 관계긴 해요. 일단 우리 1 번님이 재회를 원하시면 너무너무 행복하시겠죠. 감정적으로는 만족을 하실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으로 1 번님에게 위안을 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상대가 재회를 하는 순간부터 그전보다는 더 확실한 태도를 보일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거든요. 근데 우리 1 번님이 재회 후에 관계에 대해 너무 기대를 하다 보니까 현실 판단력이 감정적인 기대에 의해서 좀 흐려질 위험이 있고요. 전 애인이 이 관계를 주도하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관계 내의 주도권이 좀 불균형하게 고정될 수 있어요. 우리 1 번님이 이렇게 판을 뒤집진 못해요. 상대의 힘이 너무 세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로 관계 자체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나 성장 없이 정체될 수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 1 번님이 혼자 좀 마음고생하실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결국 자존감과 자아의 문제라서 '나 자신을 잃는 것 같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어찌 됐건 우리 1 번님은 재회를 하시면 행복하시긴 행복하실 거예요. 자존감과 별개로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1 번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부디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2 번분들 오늘은 우리 2 번님이 혹시나 기다리고 있는 그 재회 만약 우리가 재회를 한다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까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분이 연애할 적을 보자면 상호 간에 관심과 호기심은 존재를 했지만 감정적으로 푹 빠져서 시작한 연애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썸이 길었다라고 보이거든요. 사소한 말을 가지고 확인 질문을 반복했다거나 상대방을 시험하거나 떠보는 듯한 말투를 썼다거나 동시에 정작 자기 감정 표현을 회피하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등등 뭔가 두 분이 서로에 대한 마음을 제대로 확인해 보는 시간 없이 좀 가볍게 만나는 듯한 애매하게 시작을 한 듯한 내가 너를 좋아해 보다는 넌 나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 나 좋아하는 거 맞아? 사귀고 싶은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자꾸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서로 둘 다. 근데 이렇게 가볍게 시작한 것 치고는 연애 중반이 갈수록 관계를 좀
구체화하고 좀 진지하게 만나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주 1 회는 무조건 보기로 하자."라는 애정 표현, 시간 관리를 시작했다거나 연애의 목표나 미래를 같이 꿈꾸는 그런 미래 설계적인 대화도 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두 분은 좀 신기하게 초반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다던가 이 관계를 나의 삶의 루틴 중 하나로 받아들인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 2 번님이 이 사람과 연애할 적에 느꼈던 감정을 보자면 2 번님은 관계 초반에 되게 명확한 방향성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 괜찮다 싶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런 성향이 언제 나오냐면은 상대의 태도나 반응이 느리거나 모호하면 발을 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직진만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2 번님이 직접적인 표현이나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 반응이 좀 느리거나 애들로 답변하는 식이라면 '왜 확실히 말 안 하지? 나만 진지한 건가?' 하는 불만이 초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빨리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상대가 뜨뜻미지근하다. 근데 내가 몰아붙이기에는 좀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느낌? 뭔가 답답함, 조바심, '내가 왜 혼자 이걸 캐치하고 해석해 내야 하지?'라는 현타가 좀 오셨던 것 같고 관계가 진행이 되면서 이 사람이 명확한 확신을 주지 못하자 이번님이 생각보다 많이 혼란스러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좋아하는 건가?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이 관계를 계속해도 되는 걸까?' 등등 고민했던 게 있었고 연락이 빠르면 기분이 좋다가도 좀 늦어지면 극단적으로 기분이 안 좋아지는 등 이게 장기화되면은 감정이 깔끔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찜찜함이 동반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점점 의심과 단정이 섞인 상태로 전환이 되는 거죠. 상대방이 느꼈던 감정을 보자면 그래도 이번님과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관계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얘랑 있을 때는 뭔가 내가 따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편하다. 굳이 말을 안 해도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 주는 느낌이다 등등 당연히 이 관계가 지속이 될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유지에 적극적으로 에너지 투입은 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우리 2 번님은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관계 자체를 부정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관계 외 다른 옵션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셨을 수도 있어요. 결국 연애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1 순위가 아닌 듯한 느낌이고 이 관계가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 좀 지루하다.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더 설레거나 자극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 연애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고 본인 감정을 좀 방치한 듯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감정이 없었다면은 미련도 없었겠지만 이번님과의 관계가 편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 적이 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애 외부의 다른 가능성에 마음이 분산되면서 감정과 행동이 흐려진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만약 두 분이 재회를 한다면 어떤 관계가 될까를 보자면 재회 초기에는 이게 감정이 남아서 돌아온다기보다는 여전히 맞춰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느낌이에요. 다시 시작하지만 예전 방식은 반복하지 않기로 협의를 하거나 어떤 묵시적인 동의를 했다거나 재회 직후 엄청 타오르는 느낌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차분하고 거리를 유지하는 느낌이긴 해요. 이번님의 경우 이 사람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냐 보다는 이번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에 더 집중하는 느낌이고요. 이전처럼 감정적으로 몰입하지 않는다고 해요. 상대방도 감정 표현만 마냥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스케줄 조율이라든지 상황 정비에 더 집중하는 등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우리 그때 뭐 때문에 안 맞았었는지 알잖아. 이제 고치자." 등등 뭔가 타협을 하고 논의를 한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리고 재회 이후의 변화들을 보자면 데이트의 빈도수는 좀 줄어들더라도 되게 질은 높아지는 느낌?
짧고 굵게 만나는 느낌이 강하고요. 감정 표현이 적을 순 있어도 행동이나 실행력은 증가를 해요. 이전 갈등 원인에 대해 사전 대비를 한다거나 우리 관계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는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다시 불붙는 관계가 되기보다는 실패를 경험한 두 사람이 이번엔 제대로 맞춰보려는 실용적인 시도를 하게 되는 느낌이죠. 감정 회복보다는 현실적인 설계, 계획, 역할 분담이 핵심이 되어요. 마지막으로 이 재회가 우리 이번님에게 득일까 실일까를 보자면 일단 재회 후에 이 관계는 쉽게 가벼워지진 않아요. 두 분 사이에 명확한 관계 정의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주변에 공개된 관계로 전환이 된다거나 상대방이 이전보다 책임감 있게 접근하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 흐리멍텅하게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예전보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관계가 운영이 가능해지고요. 상대방이 자신을 드러내도록 노력을 한다거나 이번님이 나만이 관계를 끌고 가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이 사람 마음을 잘 모르겠다라는 자기의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번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자존감이 회복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또한 이전에는 이번님이 이 사람을 잘 못 끊어냈다면 재회 후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예전처럼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 이 관계의 한계를 긋고 끊어낼 수 있어 보여요. 좀 더 객관화가 되기 때문에 감정 소모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말뿐이 아니라 행동 기준으로 관계를 평가하게 되고요. 관계에 있어서 우리 2번님이 판단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재회 자체는 득이라고 보여요. 이 관계를 관리하고 판단하는 통제권을 우리 2번님이 갖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엔 내가 이 관계를 통제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방향성이 강해진다라고 보여요. 자, 그럼 우리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부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3번 분들. 오늘은 우리 3번님이 혹시나 기다리고 있는 그 재회. 만약 우리가 재회를 한다면 어떤 흐름을 흘러갈까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분이 연애 활적을 보자면 한 사람이 방어적이고 경계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연애 초반이나 중반 시점부터 누군가가 아마 우리 3번님 같기는 한데 이미 여러 번 상처를 받았다거나 감정적으로 소모된 경험이 쌓여 있었던 거죠. 자주 반복되는 갈등이나 말다툼 때문에 상대를 100% 믿기 어려워졌다거나 또 다치지 않으려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선을 긋거나 자신의 감정을 100% 드러내지 않고 일부러 숨긴다거나 하는 관계에 심리적인 장벽이 생기고 회복이 좀 어려운 균열이 생긴 상태에서 관계가 흘러갔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둘 사이에 분명히 정리를 하거나 결론을 내려야 하는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고 덮어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싸우면 확실히 싸우고 정리하기보다는 일단 피하거나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같은 기로에서 장기간 답을 못 내리고 애매하게 끌고 간 것 같거든요. 겉보기에는 비교적 조용하고 큰 충돌 없이 지내는 시기도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감정적인 교류가 점점 줄어들고 피로감과 신뢰 문제로 거리가 점점 벌어진 흐름이에요. 우리 3번님이 이 사람과 연애할 적에 느꼈던 감정을 보자면 연애 중에 3번님이 그래도 이 사람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존중을 하거나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능력은 있다, 기댈 만한 구석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고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리드하려는 경향을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3번님이 어떤 존경심이라든지 수용적인 태도는 보였지만 이게 엄청 좋아한다라는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한 3번님은 보통 성향이 연애에 기대기보다는 자기 세계를 유지하려는 좀 독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있든 없든 자기 삶이나 가치관이 중심이었고 이 관계가 내 삶을 크게 흔들진 않아라는 게 기본적인 태도거든요. 상대방 없이도 충분히 편안함을 느끼는 거리감 있는 연애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실제로 연애를 하면서도 혼자만의 시간이나 루틴, 자율성, 생활 패턴을 계속 고수하셨을 거예요. 연애 중 전반적으로 크게 기대하지도, 크게 실망하지도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대방이 느꼈던 감정을 보자면 이 사람은 나름대로 과거 연애에서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어느 정도의 관계가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해요. 두 분 사이의 관계가 이 사람에게는 불확실한 썸이나 긴장된 연애가 아니라 우리 선배님과 맺은 일정한 구조와 합의 하에 굴러가는 되게 안정된 파트너십이라고 여겼다는 거거든요. 함께했던 시간, 공유한 환경 등에 대해 이 사람 나름대로 애착이 있었고 이게 본인에게는 완전히 안정적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도 뭔가 우리 선배님이 좋기는 한데 설레진 않아라는 감정 정도는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도파민에 막 솟구치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두 분의 관계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 사람은 선배님에 대해 분명한 애정은 있었어요. 사랑하고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나름대로 어떤 시점부터는 이 관계에 대해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다라고 해요.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인가, 지금의 안정감이 진짜 사랑일까, 그냥 익숙함일까 하면서 특히 현실적인 요소, 예를 들면 생활 환경, 경제적인 조건, 미래 계획 등이 얽힌 상황일 경우 사랑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뭔가 현실적으로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하나라는 내적인 갈등이 되게 강하게 작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안정된 관계였지만 상대방은 한동안 결정을 미뤘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 관계에 대한 선택을 본인 스스로 하게 된 거죠. 연애 중에 너무 편하고 익숙한 관계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자극이나 성장감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정은 있었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거리를 뒀을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두 분이 재회를 한다면 어떤 관계가 될까를 보자면 사실 재회를 한다 치더라도 한쪽 혹은 두 분이 진짜 의도를 숨기고 있거나 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진심으로 다시 잘해보고 싶다기보다는 뭔가 외로워서 연락을 했다거나 미련은 있는데 책임질 생각이 없다거나 등등 과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채 관계가 붙어버린 느낌이거든요. 상대방 혹은 우리 3번님이 "이번에는 다를 거야."라는 태도를 보여도 실제로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우리의 패턴이 반복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 재회 후에도 신뢰가 부족하다거나 깊은 대화 없이 좀 어영부영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회가 그냥 충동적이라거나 외로움 등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재회의 순간이 새로움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계획 없이 약간 막연하게 다시 만나는 선에서 그칠 수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나 명확한 기준 없이 "일단 만나보자."라는 식의 가벼운 접근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의 실수를 학습하지 않은 채 반복할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다시 잘해보자."라는 명확한 관계 정립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고 연락하는 흐름일 수 있고요.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 짓지 않고 어정쩡하게 되게 친구 같은 연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재회 자체는 가능해 보이는데 관계의 질이 좀 낮고 불안정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재회가 우리 3번님에게 득일까 실일까를 보자면 사실 이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과거의 방식이나 사고방식 그대로라면 본질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되려면 관계를 제대로 구축을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결과 가능성도 존재는 해요. 반드시 과거 문제들을 다시 되짚어 보셔야 하고요. 열정만 앞세우지 말고 안정적으로 행동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그렇게 될 경우에만 이 관계가 현실적인 안정감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득이 되려면 서로 과거를 청산하고 합의된 방식으로 관계를 설계하고 조율하셔야 하고요. 이 연인은 다시 시작될 수 있기는 한데요. 시작 자체가 바로 득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실이 될 수도 있고요. 조건부로 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 3번님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부디 잘 고민하셔서 우리 3번님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로 바꾸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4번 분들, 오늘은 우리 4번님이 혹시나 기다리고 있는 그 재회, 만약 우리가 재회를 한다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까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분이 연애 할적을 보자면 관계 초반에 되게 이성적인 판단이나 명확한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여져요. 되게 급진전되었다고 나오거든요. 두 분이 서로를 정말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연인 관계가 되었다기보다는 이 관계는 왜 시작을 해야 하는가 등등 어떤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시작한 느낌이 강한데요. 연애 초기에 두 분 사이에 이성적인 대화가 많았거나 서로의 가치관, 인생, 목표 등을 공유하면서 관계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크기보다는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지가 중요했을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결단의 느낌도 있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이 이제 연애를 시작하자라면서 주도적으로 밀어붙였을 수도 있고요. 막연한 호감이나 끌림이 아니라 뭔가 확실한 이유와 명분으로 시작된 관계였다라고 보이는데 한 명이 굉장히 능동적이고 실행력이 있는 타입이었을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관계를 이끌어 나갔다라고 하고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났고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의 마음을 잘 끌어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렇다 보니까 관계에서 주도권 싸움이 있었다거나 한 명이 너무 많은 걸 조율하고 이끌려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과 만나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이유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실질적이고 건실적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정 교류가 약하고 거리감이 느껴졌을 가능성도 커요. 관계 안에서 따뜻함과 진심 어린 정서적인 교류가 부족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쪽이 주도하고 다른 한 명이 따르는 구조였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심리적인 피로감도 쌓였겠죠. 너무 생산적인 관계로만 흘러가면서 연애의 본질적인 즐거움이나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성적인 결론에 따라서 관계를 마무리했다라고 보여져요. 막 싸워서 헤어진 느낌보다는 더는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식의 판단이었다고 해요. 우리 4번님이 이 사람과 연애할 적에 느꼈던 감정을 보자면 그래도 연애 초반에는 이 사람에게 호기심이나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좀 다르다. 왠지 더 알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전 사람과 연애를 하면 어떤 기분일까? 라는 초기 호감과 기대감이 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생각을 오래 한 느낌보다는 좀 이상주의적이고 판타지적인 기대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보다는 감정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상상이 강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날 좋아해 줄까? 우리는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속 추측과 상상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근거가 부족한 상상이었다고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4번님이 점점 이 관계의 구조와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과 계속해도 될까? 정말 나와 맞는 걸까? 앞으로 이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을 하셨고, 하지만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좀 판단 유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려는 태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감정보다는 이 관계의 실질적인 가치나 미래의 방향성이 더 중요해졌었고요. 그 때문에 우리 4번님이 마음속에서는 계속 저울질했었다라고 하거든요. 정서적으로 끌렸고 순수한 기대와 호감이 있었으나 이성적으로는 이 관계가 좀 불안정하거나 확신이 없었던 거죠. 상대방이 느꼈던 감정을 보자면 이 사람은 연애 당시에 4번님과의 정서적인 친밀감보다는 함께하는 분위기, 상호작용이 잘 되는 것, 관계의 외향적인 안정감에 더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연애를 깊이 있는 감정 교류보다는 잘 어울리는 사람, 일상 속의 파트너,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애인 정도로 인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냥 편안하고 무난한 교류 수준에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게 베스트지 편하면 된 거 아닌가?'라는 안정적이고 무난한 관계 유지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적으로는 사실 4 번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관계에 있어서 지치거나 좀 '귀찮다.'라고 느꼈던 시점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단절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완전한 이별이나 거절은 아닌데요. 딱히 4 번님을 정리한 건 아니지만 본인의 속을 다 드러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냥 좀 조용히 지내자. 피곤하니까 나중에 대화하자."라는 식으로 감정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A는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어 하진 않았지만 더 이상 깊이 들어가고 싶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몰입도가 전반적으로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 무난함을 추구하면서도 감정적인 에너지는 거의 투입하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만약 두 분이 재회를 한다면 어떤 관계가 될까를 보자면 두 분은 재회를 한다면 재회의 이유가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운명 같아서라는 요소보다는 충분히 생각을 했고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만나는 쪽에 가깝거든요. 재회를 하더라도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애원하거나 매달려서 재회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해 보는 게 맞다. 이게 최선이다.'라는 명확한 기준과 판단을 거친 후에 결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회 후에는 감정 중심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논리, 역할, 기능 중심의 관계가 될 확률이 크고요. 두 분 사이에 감정은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그보다는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이 더 맞춰져 있기는 해요. 감정 표현이 좀 줄어들고 대신 서로의 삶에 좀 실용적인 파트너가 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요. 현실적인 대화가 많아질 거고요. 연애보다는 약간 동업자, 협업자 같은 느낌이죠. 재회를 하되 예전처럼 감정으로 휘청이는 관계가 아니라 되게 기준선이 높고 원칙이 강한 관계로 재구조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사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갈등과 생각 차이를 인식을 하고 그거를 넘어서서 완성형 관계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파트너를 만나기 쉽지 않다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재회가 3 번님에게 득일까 실일까를 보자면 결과부터 말하자면 득실 여부보다는 우리 4 번님이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상대방과 함께 나아가기보다는 상대방을 계기로 4 번님이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4 번님은 이 사람에게 그래도 미련이 있거나 혹은 과거에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던 감정적인 공백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회를 할 적에는 '이제는 좀 과거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이번에는 다를까?' 하는 기대감으로 시작될 수는 있지만 애초에 이 관계가 감정적으로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4 번님에게는 같은 감정 패턴이 반복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 우리 4 번님이 지속 가능한 만족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관계가 재개되더라도 확실한 방향성 없이 흐름을 좀 지켜보는, 유보하는 상태로 가실 거고요. 장기적으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시간 소모가 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4 번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진짜로 내가 필요한 사람, 진짜로 나한테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깨닫는 과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재회를 하는 걸 비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인이 겪어봐야 깨닫는 것도 있거든요. 어찌 됐건 우리 4 번님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4 번님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좀 더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